네, 수능 특강 영어 30강 2번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지문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장이 이렇게 그렇게 길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잡하게. 잘 이해 안 되게. 그런데 이게 문장의 목적 자체가 원래 그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좋은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뭐 훌륭하신 분이 쓰신 엄청난 논문이실 수도 있지만요. 자, 저는 exercise 2는 마음에 듭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 굉장히 문장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이런 글들은 좋은 문장. 우리가 학교에서 내신 대비를 할 때 교과서를 두고 굳이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지문을 시험에 많이 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과서 지문은 정말 다져서 문장이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문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분석을 잘해요. 분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쉽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올바른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을 가지기가 힘든 거죠. 교과서 본문은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장들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저는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주로 많이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exercise 2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문장이고 잘 쓴 문장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문장이니까 시험에는 내기가 좀 그렇다라고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the relationship 나왔으면 between 나와서 A and B가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빤히 나올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관계는 관계인데 between A and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risis, 위기와 그리고 social change, 사회 변화 간의 관계는 이게 키워드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is a bit like 자, 약간은 뭐와 비슷하냐면요. the relationship between 자, 같은 맥락이에요. a rainstorm과 a mudslide의 관계와 같다. 예를 들고 있어요. 자, rainstorm은 뭐 폭풍우, 그냥 비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mudslide는 뭐냐면 산사태 또는 진흙사태라고 보시면, 진흙이 흙탕물이 이제 쓸려 내려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the rain, 비라는 것은 doesn't give, 주지 않아요. mudslide에게. 자, 그래서 비는 주지 않아요. mudslide에게거든요. 이 give가 사형식 동사잖아요.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its power,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udslide에게 그 힘을 비가 주는 건 아니에요. That comes from 자,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the weight of earth예요. 여기서 earth는 지구라기보단 땅 또는 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거는 산사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흙의 무게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 힘은요. built up over decade 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build up 된 쌓여져 온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what the rain can do is 해서 what the rain can do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냐면 is loosen things up 해서 여기서 things는 그 흙들 또는 그 물건들 또는 그 상태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흙의 상태를요 loosen up 헐렁하게 해주고요. creating 분사구문입니다. 그리고 만듭니다. 이게 분사구문은 모르겠으면 그냥 and it이라고 생각하세요. and it creates.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줍니다. the conditions for change. 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자, Britain's post Second World War settlement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리튼의 영국의 포스트는 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 이후의 사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세컨드 월드 워 세틀먼트니까 세틀먼트가 정착 또는 이제 안정시키는 거니까 여기서는 합의라고 봤네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합의는요.
didn't solve 해결하지 않았어요. the problems of the war을요. 전쟁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it addressed 여기서 address는 다루다로 해석하고 있는 이 address가 참 해석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원래의 뜻이 뭔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그래서 it addressed the pent up problems인데 이게 보통 pending issue 하면은요. 지금 현안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시사 영어에서 pending issue 해서 아마 그 어원이랑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pending issue라는 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다뤄야 할 문제들로 회의에 올라가 있는 걸 현안,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pent up이라는 게 걸려진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잠깐만요. 자, 방금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왔는데 이 pent라는 게 pending이랑은 관계없네요. 자, pen의 과거 분사랍니다. 이 펜이 가두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펜, 펜트, 펜트 뭐 이렇게 바뀐대요. 네, 굉장하네요. 그래서 펜트업은 좀 특이한 단어고요. 뭐 고등학교 수준 단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펜트업 자체를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펜딩은 뭐죠? 펜드는 매달리다, 의존하다. 그러니까 네 우연찮게 같은 뜻이 어떤 거 뭐 어원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펜트업은 펜 가두다의 과거 분사형에서 펜트업 갇혀진 문제, 정말 갇혀져 있던 문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억눌려 있던 문제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it addressed the pent-up problems of the 1930s. 1930년대의 1930에다가 S 붙이면 연대라는 뜻입니다. 1930년대의 갇혀있던 그래서 억눌려 있던 문제들 쌓여있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its intellectual ingredient는 보통 레시피에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ingredient 성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ingredient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료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지적인 재료. 그것의 지적인 재료들은 date back to거든요. 그래서 더 거슬러 가는데요. to는 전치사 to가 되겠습니다. The opening year of the 1900에서 1900년대의 연도들 오프닝 이어니까 1900년이 시작되는 초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900년대 초로 거슬러 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나온 그걸 생각하세요. 비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비가 산사태를 일으키기는 하는데 비가 산사태를 힘을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쌓여 있던 그 흙의 무게가 비로 인해서 비라는 마지막 한 방을 통해서 그게 확 무너져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사태의 무시무시함이 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비 때문에 결합이 약해져서 무너져 내리는 무슨 이인지 아시겠나요? 이 예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회적 변화는요 위기 어떤 하나의 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쌓이고 하다가 어떤 전쟁이라든지 경제 위기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빵 터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likewise 이처럼 America's New Deal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습니다. America's New Deal of the 1930s가 주어고요. was triggered. 자, trigger라는 단어를 대놓고 쓰고 있네요. 촉발되었습니다. by the Great Depression. 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거든요. 특히 토플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The Great Depression 알아두세요. 지금 대문자로 쓰고 있죠? 경제 대공황이라는 뜻입니다. 네, 미국 1930년대에 있었던 자, 그래서 뉴딜 정책, 대공황에 의해서 촉진되었던 미국의 뉴딜이 있었고 뉴딜은 이것에 의해서 촉발되었고 but the issues it addressed 자, 그것이 다루었던 이슈들과 문제와
the approaches it applied. 그것이 적용했던 이 approaches 접근법들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the issue부터 applied까지가 이게 커다랗게 주어가 되고요. emerged 나타났어요. decades before 수십 년 전부터. 자, in the progressive and populist, popular 하면은 우리가 인기 있는 이라는 뜻이죠. 이게 대중적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K-pop이라고 하잖아요. 팝송이라고 하죠. 대중가요를. 그래서 populist가 이게 대중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인민주의라고 해석을 하나 봐요. 인민하니까 약간 공산당 같고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populist 운동에서. 그래서 진보적이고 포퓰리스트한 운동에서 비롯되었답니다. of the 1890s and 190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쌓인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다라고 어떠한 하나의 크라이시스를 통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그래서요. If the 2020 팬데믹이 이게 그건 코로나 사태죠. 네, 그래서 the 2020 팬데믹의 최신 글인가 봐요. does lead to 이 does는 왜 있을까요? 굳이 없어도 되는 lead인데 does인데요.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냥 leads to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의미가 좀 약하니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does를 lead에 있는 s를 앞으로 빼가지고 does lead to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의 팬데믹이 혹시라도 가지고 온다면 radical social renewal, 급진적인 사회적인 renewal, 뭔가 renew,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온다면요. 그러면 then the main element of that renewal, 그러한 renewal의 주된 요소들은요. 이것들은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팬데믹 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will be visible, 가시적일 겁니다. already today. 이미 오늘날에도 보일 겁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꾸준히 쌓여오던 것들이 그냥 하나의 계기로 말 그대로 방아쇠가 되어서 그냥 빵 터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여기도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 구조 가지고 시험을 꼬아서 내거나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첫 지문 보시면 relationship between A and B를 두 번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 crisis와 social change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시면 굳이 the relationship between crisis and social change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형식인데 사형식은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나오죠, 문법으로. The rain doesn't give the mudslide에게 its power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hat the rain can do가 하나의 주어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분사구문도 가끔씩 보이고요. 분사구문이 두 번, 세 번 나오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표현들. 네, settlement는 합의라는 뜻이었고, post는 후기라는 뜻이었고, pent up problem이 억눌려 있던 문제, 그리고 address가 이번에는 다루다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뉴딜과 Great Depression, 경제 대공황 이런 단어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팬데믹은 뭔지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팬데믹이라는 게 뭐냐면 유행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걸 팬데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풍토병으로 바뀌는 게 엔데믹이라고 하고 이게 저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는데 에피데믹이 저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단어거든요. 고등학교 필수 단어입니다. 전염병의 유행 또는 전염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피데믹입니다. 그래서 유행병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에피데믹의 반대말로 저 이번에 체험 알았습니다.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스펠링이 맞는지는 제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데믹 보니까 팬데믹의 반대래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자, 에피데믹이라는 게 전염병의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코로나 때 처음 알았던 건데, 이 에피데믹이 가장 일반적인 전염병의 유행을 뜻하고, 이게 전역으로 확산이 확 되어서 뭐 어떤 기준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게 팬데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로컬에 정착을 해서 엔데믹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시면 엔데믹이 팬데믹의 반대말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풍토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풍토병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지역에 늘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소말리아 가면 말라리아가 늘 있듯이 우리나라에 가면 그냥 항상 뭐 감기가 있듯이 그런 풍토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치명적이진 않게 되는 뭐 그런 질병. 네, 치료제가 있는 질병을 뭐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의 반대 엔데믹. 이런 것들은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니까 이런 용어들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